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먼저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궜던 경제 뉴스 투데이 핫경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항공권,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설 연휴가 포함된 1월과 2월에 접수된 피해 구제 사건은 항공권 467건, 택배 160건, 상품권 260건입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모바일 앱 소비자24 또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 등을 통해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복형 금융감독위원장이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 정리와 재구조화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혔습니다. 특히 사업성이 악화한 브릿지론 단계의 PF 사업장을 구조 조정하면 분양가를 오히려 14% 인하하는 효과를 거둬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충분한 충당금을 쌓도록 지도하고 손실의 적정한 인식 여부 등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8일까지 연 4% 초과금리로 은행권 대출을 받은 188만 소상공인들이 평균 80만 원 수준의 이자를 되돌려받습니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개인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최초 이자 환급을 5일부터 8일까지 실시합니다. 은행권은 지난해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했던 약 188만 명의 개인 사업자에게 총 1조 4,600억 원 규모로 되돌려줄 예정입니다. 지난해 세계 TV 출하량이 10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5일 시장조사 업체 트랜스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TV 출하량은 약 1억 9,500만 대로 전년 대비 2.7% 감소했습니다. 올해 연간 TV 출하량 역시 0.3% 증가에 그칠 것이란 전망입니다. 작년 4분기 이 TV 사업에서 적자를 면치 못했던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성 확보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정부가 지난 22일이었죠. 이 생활규제개혁이라는 주제로 5번째 민색 토론회를 열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 규제 3가지를 혁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 그 3가지가 뭘까요? 바로 단말기 유통법, 대형마트 휴일 의무 휴업, 그리고 도서정가제인데요. 자,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서는 바로 이 3가지 규제 혁신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그리고 보완점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 규제 3가지, 단말기 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서 정부의 개선 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의 경제인사이트 2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서지용 교수님 먼저 도서정가제부터 이야기 시작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20년도 이제 더 된 제도 같은데 제가 알기로도 15% 이상 할인은 안 돼. 이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도서정가제의 시작, 그동안의 흐름, 내용을 한번 먼저 좀 짚어봐 주시고 이것을 이제 폐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크게 보면은.
이제 개선한다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도서정가제라는 거는 판매 용도로 사용하는 그 서적이죠, 출판물. 예, 정가대로 판매하겠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네. 2003년도에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아, 진짜 오래됐네요. 예, 출판문화 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서 이제 그 정가대로 서적들을 판매하고 예. 최대 이제 할인율 15% 이내로 맞아요. 이제 책정한다 그 내용입니다. 취지는 뭐 좋은 점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도서 이 창작물이라는 게 이 예. 작가의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에 네. 이게 시장 경쟁 체제에서만 만약에 맡겨놓게 되면 이 가격이 지나치게 경쟁에서 하락해서 네. 오히려 이 창작인들이 제값받지 못하고 이제 헐값으로 이제 판매하는 부작용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중소 영세 그 서점들 이런 서점들 같은 경우 대형 그런 서점들하고 자본력이나 여러 가지 서적의 다양성 측면에서 열이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 영업 경쟁력에서 좀 뒤처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그 창작인들을 보호하고 소상공인들의 영업력을 이제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이게 실효성 있게 이제 진행이 되어 왔는데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19 거치면서 대형 이런 그 뭐 유통마트도 이용하지만 어쨌든 대형 할인점 말고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문 판매하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많죠. 그런 분들이 대규모로 이제 할인을 하는 서비스들을 이용받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이제 정가제에 따라서 할인이 많이 못 받고 유독 책이라는 예, 예. 상품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 오히려 지금 요즘같이 고물가 상황에서 네. 이상하게 책값이 높은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득도 많이 이렇게 늘지 않은 상황에서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책 한 권 사서 보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일종의 약간 시장에 거품이 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생활 규제라는 하나의 중요한 그 테마로서 지금 그 도서 정가제 폐지를 이제 고민을 했던 거고 이제 소비자 이런 그 공청회를 통해서도 많이 의견 수렴했거든요. 네. 대체적으로 이제 도서 정가제에 대한 좀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제도를 이제 그 실질적으로 좀 폐지하는 쪽으로 네.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데 뭐 긍정적인 측면은 뭐 또 말씀드리겠지만 네.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좋은 상품들을 좀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중소사업 그 영세 서점 같은 경우도 가격을 갖다가 너무 높게 받게 되면 이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이제 떨어지고 그다음에 재고가 많이 생겨서 네. 이제 매출에 상당히 좀 악영향 끼치는 영향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점도 좀 보완될 걸로 기대됩니다. 네. 자, 최철 교수님, 특히 이번에 좀 핫 이슈가 된 부분이 웹툰, 웹소설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 출판 문화라는 것이 웹툰, 웹소설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쪽의 창작자라든가 이쪽의 관계 종사자들은 이걸 할인 폭을 이거 15%로 막아놓는다는 것을 잘 이제 이해도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이 또 웹툰, 웹소설의 산업 발전을 좀 막을 수 있다는 뭐 그런 취재도 있고요. 이 도서정가제가 아마 전체 다 폐지한다는 그런 내용도 아닌 것이죠. 예, 관련한 내용 좀 설명 좀 예, 부탁드립니다. 그 우선 그 도서정가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서 가격에 대해서 이 재판매 가격을 유지하는 제도로서 네. 이게 사실은 그 공정거래법상 이것은 이제 규제 대상인데 네. 다만 이제 그 도서에 대해서는 이게 특별한 어떤 상품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네. 이렇게 이제 도서정가제를 이제 그동안 시행해 왔던 것이죠. 네. 사실 그 시행 배경을 한번 이제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우선은 앞서 이제 서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소비자 측면에서는 이제 도서 가격이 저렴해지지 않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구매에 좀 부담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것이고요. 네. 하지만 이제 이 제도는 이제 이 도서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저자, 작가, 그다음에 뭐 출판 업계, 네. 그다음에 그 유통하는 뭐 온라인 대형 서점과 또 오프라인 그런 그 서점들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유통 채널과 이 소비자가 이제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가격을 완전히 경쟁 체제로
가도록 하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이 더 낮아져서 소비자들이 좀 저렴하게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측면은 있겠으나 그러겠죠. 아까 또 소 교수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어떤 신진 작가를 네. 이제 보호한다라든지 그리고 또 이 유통 채널에 있어서 대형 온라인 서점과 일반 그런 소규모의 그 영세한 그런 서점들과의 그런 경쟁을 그럼 어떻게 두고 볼 것이냐 하는 네.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죠. 해서 지금 이러한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을 좀 더 뭐 경쟁 체제로 두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에게는 좀 바람직한 측면이 있겠지만 여전히 그런 두 가지 측면 아까 네. 보면 이제 작가를 보호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 서점의 유통 채널을 또 이제 경쟁을 좀 그 경쟁 상황을 고려한다라는 네. 측면 그래서 보면 이게 또 유지돼야 된다는 그런 그 논리도 많이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출판사들은 뭐 당장에 지금 반발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출판사들은.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네. 지금 이런 것을 이제 규제를 좀 완화하되 네. 이걸 좀 보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세밀하게 정부가 살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작가들의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이제 작가들이 그런 창작 활동을 잘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정부나 뭐 지자체에서 네.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온라인 서점에 비해서 좀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소규모 어떤 지역의 영세 서점의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그 가격을 좀 더 유연하게 적용을 그렇죠. 해서 네. 할 수 있는 폭을 좀 더 여지를 둔다면 아무래도 그런 이제 경쟁의 어떤 이 형평성이 좀 고려돼서 뭔가 좀 더 좋은 그런 시장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네. 이번에도 보면 웹툰, 웹소설 쪽은 아예 이제 도서정가제 자체를 좀 폐지한다는 쪽으로 가고 있죠. 네,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웹툰 웹소설의 구독자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편 여기서 생각해 볼 때 일반적인 도서와 이 웹툰 웹소설을 완전히 어떤 대체가 가능한 거를 볼 거냐 하는 거에 이제 상당한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도서는 뭐 교양, 뭐 시사 또는 전문 지식 네. 이런 등등의 많은 그런 출판물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웹소설이나 웹툰은 대체적으로 좀 흥미 위주로 네. 이렇게 좀 되고 있고 그 주 구독자들이 아마 성인층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픽션으로 정말 몰려 있죠. 예, 그래서 아마 이게 그 일반 출판, 그 도서 출판물 저작 그과 이게 완전히 대체가 가능하냐고 봤을 때는 좀 그러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을 좀 따로 분리해서 규제 체계를 좀 달리해도 네. 어떤 적정한 그 상품 특성에 맞는 그럼 좀 규제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도서정까지 아마 웹툰, 웹소설은 이제 또 다른 라운드에서 다루게 될 것 같고요. 특히 15% 할인도 기존의 대형 유통업체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땡땡문고 이런 등등에는 유지를 하고 반면에 지역 영세 서점 같은 경우에는 좀 할인율을 큰 폭으로도 좀 늘릴 수 있는지 이렇게 좀 숨통을 틔워준 그런 쪽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서정가제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소지원 교수님 이제 다음으로 더 뜨거운 논란입니다. 대형마트 휴일 의무 휴업 바로 이 제도를 정부는 이제는 폐지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정부가 폐지하겠다고 해서 폐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을 고쳐야 되는데 유통산업발전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은 결국 국회로 넘어갔습니다만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국민들에게 좀 홍보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우리 국민들 주부들은 뭐 잘 알고 있을 텐데 이 제도, 이 규제도 한번 역사부터 지금까지 흐름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유통산업발전법 12조 2항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대형 그런 마트들 기업형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의무 휴업일을 이제 매월 이제 이틀 네. 정도 이제 가져야 되고 맞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 이제 격주 단위로 해서 2주차, 4주차에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요일 하고 예, 보통.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 못 하고 네. 심지어는 새벽 배송도 안 되게끔 그 시간대에는 아예 온라인 배송도 새벽 안 돼요. 배송도 안 되다 네. 보니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좀 불편한 게 있었어요. 네. 오랜 기간 동안 이게 시행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2012년인가요? 네. 2012년부터 12년입니다. 12년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지금 뭐 한 12년 정도 시행됐으니까 오래됐네요. 오래됐죠. 그러니까 중소사업자 영세상공인들 보호하자는 측면이었는데
그동안에는 워낙 이런 그 영세상공인들에 대한 보호에 대한 취지가 강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좀 불편해도 네. 어느 정도 배려를 하자는 측면에서 시행이 됐는데 오히려 성과도 그렇게 미미해서 그러니까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게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최근 조사 보게 되면 오히려 코로나19 거치면서 이런 그 전통 시장들의 매출이 올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이 격주로 쉬는 그 휴일날 오히려 전통 시장의 어떤 매출이 늘어나야 되는데 효과가 미미하고 대신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들, 그러니까 이커머스 업체들만 상당히 실적이 좋아졌다 이런 최근 배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좀 문제가 되고 우리나라의 뭐 이마트나 이런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런데 사실은 실적이 좋지 않아요. 2021년 기준 보게 되면 이마트나 이제 그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1%밖에 안 되고 네. 홈플러스는 최근 적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마트 주가 뭐 요즘에 올랐지만 예. 뭐 최근 3, 4년간 주가 보면 알겠죠.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사업이 오히려 힘든지. 대형마트가 네. 오히려 크게 뭐 이익 보는 그런 것도 아니고 네. 오히려 온라인 그런 그 쇼핑 시장 상당히 성장을 해오고 네. 오히려 전통 시장도 실적이 좋지 않고 예. 그러면 이거 누구를 위해서 시행하는 거냐 이렇게 좀 의문이 들었죠. 예. 최근 이제 한국 경제인 협회 그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 76% 이상이 소비자들이 이 제도 좀 개선해야 된다 이런 조사들 결과도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좀 문제점이 인식이 돼서 최근에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첫째, 소상공인들 이런 전통시장에서 종사하는 이런 상공인들을 그러면은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느냐? 네. 그 문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런 대형 유통마트에서 근무하는 그런 근로자들. 네. 주말에는 그래도 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 오히려 이런 그 휴일에 하는 영업을 갖다가 이제 의무적으로 했던 거를 폐지하고 네. 평일로 전환했을 경우에 네. 가족과 지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줄어든다. 또 불평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일명 휴식권 예, 보장이죠. 예, 휴식권 보장이죠. 네. 또 반면에 소비자들이 편하게 쇼핑할 수 있는 권리는 있어야 된다. 이런 또 반대 주장도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되곤 있긴 한데요. 일부 지방자치 그 서초구 같은 경우, 네. 송파구 이런 데서는 그 일요일에 어떤 휴무했던 거를 평일, 수요일로 옮기고 나서 시장 매출이 많이 올랐다는 이제 보고도 좀 있기 때문에 한번 심도 있게 고려해 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최철 교수님,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정부가 의무 휴업일 이 규제를 폐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아마 이건 효과성도 분명히 따졌을 것이고 방금 서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보니까 이게 온라인 유통업체 앞에 기존의 대형마트도 또 하나의 을이더라, 또 하나의 피해자더라. 뭐 여러 측면을 고려한 것이겠죠. 예, 뭐 네. 크게 뭐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러한 그 의무 휴업일이나 네.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규제가 당초 규제 목적을 충분히 좀 달성하지 못하고 효과성. 오히려 오히려 또 좀 의도치 않았던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거거든요. 예. 우선은 소비자 측면에서는 이제 소비자들이 대체로 이제 그 장보는 그런 그런 때가 이제 주말을 이용하는 때가 참 편리한데 네. 그 주말이 아니고서는 보통 이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간이 나기가 좀 맞습니다.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이렇게 가봤더니 이제 그 문을 닫고 있으면 네. 상당히 이제 그 또 뭐 불편을 겪고 다시 네. 집으로 돌아오거나 이렇게 되죠. 근데 그러면 사실 이게 그 전통 시장이라든지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그런 취지였는데 네. 과연 그러면 그 문 닫은 그 시간에 예. 과연 이제 전통 시장을 찾았느냐 하면 예. 사실 이제 그렇지도 않은 이제 통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결국 소비자들의 어떤 불편만 더 가중시켰다라는 측면이 이제 하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뭐 그 골목 상권이라든지 뭐 소상공인 보호 측면이 좀 강했는데 네. 그렇게 어떤 정책의 의도를 갖고 있었지만 실제 결과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그런 이 경쟁 구도로 이게 재편되는 맞아요. 그런 결과가 네. 초래됐습니다. 네. 예컨대 그 모 기관에서 이제 이런 그 조사들을 해본 통계를 많이 발표들을 하고 있는데 네. 그간의 이 전통 시장이나 아니면 대형 마트들이 시장 점유율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네. 오히려 예. 둘 다 감소를 하고 네. 그러면 어딘가 늘었을 텐데 그 늘어난 부분이 결국에는 이 온라인 네. 그런 그 쇼핑몰들 네. 그리고
또 요즘에 또 이제 많이 그 소비자들이 찾고 있는 그 식자재 마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이제 그런 어떤 규제를 벗어나서 여기도 온라인이죠. 오히려 네. 반사 이익을 이렇게 네. 좀 많이 받았던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유통 채널에 있어서 이게 공정한 그런 경쟁 상황이냐 하는 이제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됐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두 가지 측면이 이제 많이 제기가 됐고, 네. 그래서 이런 제한을 좀 푸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실제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폐지하냐 마냐 여기 좀 뜨거운 경론이 있는데 방금 최초 교수님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현재는 대형마트가 영업을 안 하는 이 영업을 쉬게 되는 이제 밤부터 아침까지 여기에는 온라인 배송도 못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여야 모두 좀 풀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대형마트가 역차별을 받아왔던 그런 그렇죠. 대목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온라인 배송 쪽으로.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영업 시간 규제가 자정에서부터 그 오전 10시까지 예. 영업을 못 하도록 했는데 사실 그 시간에 이제 온라인 새벽 배송조차도 네네. 못했던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소비자들은 이제 그 새벽 배송의 편리성을 이제 많이 찾게 되다 보니까 알아버렸죠. 이제 뭐 요즘 뭐 되게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네. 유명한 그런 그 온라인 그런 쇼핑 채널들을 많이 이용하면서 새벽 배송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장의 그 매출액이 어떤 그 매출액 비중이 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옮겨갔고요. 네. 그래서 이 전통 시장하고의 그런 경쟁 구도가 아니라 네. 오히려 온라인과 기존의 그런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상권의 그런 경쟁이 되면서 오히려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한 이 그 상권, 뭐 대형마트 포함해서 네. 공공상권이 다 같이 축소되는 그런 결과가 맞아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영업 시간 제한 규제를 풀게 되면 네. 이제 새벽 배송이 가능해지고요. 네. 새벽 배송이 가능해지면 어떻게 보면 이 유통 채널의 경쟁은 더 가열될 것이고 그 경쟁의 효과는 결국 소비자에게 어떤 식으로든 더 편익으로 제공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격 경쟁을 할 테니까. 가격 경쟁뿐만 아니라 선택이 다양해질 수가 있는 네. 것이죠. 네. 소비자들은 현재 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를 반겨하나요? 어떻습니까? 뭐 이런 설문조사가 있나요? 예, 지금 소비자 인식 조사를 해보면은 한 뭐 76%의 그 네. 상당수가 이 제도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네. 집계되고 있습니다. 예. 서주영 교수님, 이제 결국 이게 유통법 개정, 그러니까 법을 고쳐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해 주셨지만은 뭐 소비자들은 원하지만 결과적으로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럼 지금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은 뭘로 보호하느냐, 뭐 이런 딜레마도 있고요. 특히 대형마트에서 일하시는 또 근로자들의 휴식권에 대한 부분, 이런 점을 실은 국회의원들도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개정을 한다면 좀 어떤 점들을 좀 초점을 좀 맞춰야 될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소상공인 보호하는 거랑 대형마트의 그 근로자들의 휴식권 보장, 네. 그 두 가지 이슈인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일요일 날 영업 안 하는 거를 이제 평일로 전환하는데 평일 전환할 때 휴일 이제 그 영업 대형마트가 이제 쉬는 횟수를 좀 늘리는 게 어떻겠냐. 그러니까 지금은 한 달에 이제 2번 예. 일요일 날 안 하잖아요. 네. 평일로 옮기는 대신에 좀 횟수를 늘려달라.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대형마트 오픈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떤 그 매출에 좀 차질 빚는 거 그런 게 좀 완화되지 않겠냐, 그런 하나의 대안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평일을 옮기는 대신에 횟수를 좀 늘리자. 네. 거기에 이제 소상공인 보호 대책을 한번 고려해 볼 만하고요. 예. 두 번째 지금 휴식권 보장, 네. 근로자들의 휴식권 보장. 예. 대형마트 직원이 언제부턴가 이제 일요일 날 나와서 근무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힘들었던 거를 이제 휴일에 이제 휴식권을 보장받아서 이제 가족들하고 즐겁게 이제 휴일을 즐길 수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피해를 받는 게 이제 상당히 좀 부작용이거든요. 왜냐면 주말을 한 번도 못 쉬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휴일 근무에 따른 일단 보상, 인센티브를 좀 제고하는 쪽으로 해서 네. 이 특히 선택적으로 조금 더 그래도 나 일요일 날 근무해서 더 사실 보상을 좀 많이 받고 싶다는 근로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네. 인센티브를 좀 부과해서 선택적으로 좀 선택할 수 있게끔 네. 근로자들이 그렇게 되면 좀 이제 유인이 돼서 오히려 일요일 날 이제 근무하는 거에 대한 것도 좀 선호하시는 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도 대형마트가 좀 고려해 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네. 자, 이렇게 국회가 어떤 식의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도 좀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통계가 있는데요. 대형마트 의무 휴업 때문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살았다
아니다, 뭐 똑같았다. 이건 좀 보는 관점이라 통계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건 소비자들은 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좀 폐지했으면, 특히 새벽 배송에 대형마트도 좀 참가해서 좀 더 치열한 경쟁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비중이 높다는 것은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도서정가제 또 유통법 개정안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폐지 여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또 한 가지 생활 규제가 있죠. 바로 일명 단말기 유통법입니다. 정부는 이 단말기 유통법, 이 단통법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가능성 때문입니다. 단통법을 왜 폐지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함께 실제 폐지하고 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영상 보고 난 후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동안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시장이 투명화되어 이용자 차별이 완화되었고 자급제 단말기 이용 증가와 알트폰 시장 성장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만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어 국민들이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양립해 왔습니다. 자, 최 교수님, 이 단말기 유통법, 단통법 이것도 한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시행된 지. 소비자들도 내용을 아예 잊어버릴 정도인데 단통법이 뭔지에 대한 이제 개념 정리 좀 해보고요. 왜 정부는 현 시점에서 이 단통법은 이제는 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하는가? 그 이유도 좀 함께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그 요즘 이제 고물가 상황이고요. 네. 그 소비자들이 지출하는 소비 지출 품목을 보게 되면 물론 뭐 식료품이나 뭐 주거 관련된 비용 상당히 비중이 높지만 네. 요즘에 이 통신비 또한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정말 높죠. 네, 통신비는 사실은 이제 그 통신 요금, 네. 요금제에 따라서 내는 요금과 그다음에 통신 그 단말기 기기 네. 구입 비용이 같이 포함이 되는데요. 네. 요즘에 이 기기가 상당히 고가화되고 있습니다. 네, 네. 물론 이제 그런 뭐 보험도 들기도 하는데 네. 상당히 고가가 되고 있고, 이 단말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가격을 이제 예전에 보조를 해줬을 때 초창기에 이 단통법이 생긴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요. 네, 천천히 해주시죠. 예, 그러면 사실은 이때 누구는 어디에서 어떻게 샀더니 같은 기기인데 더 저렴하게 사고 네. 어떤 사람은 제값을 주거나 비싸게 사고 이렇게 뭐 가격이 천차만별인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소비자들을 통신사들이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하게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네. 이 통신사들 간의 상당한 그런 출혈 경쟁도 야기될 수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됐던 것이죠. 소비자들은 소비자들대로 다 사는 가격이 다르니까 그것 때문에 불만이고 네. 또 이제 어떤 출혈 경쟁의 문제점도 있었고요. 네. 이제 그러던 차에 이제 그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이런 어떤 이제 보조금에 대해서 제한이 생긴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실 그간에 이제 우리가 이 통신사들이 어떻게 해왔는가 보면 이 제도 하에서 네. 단말기 보조금 지출을 부담을 이제 안 하면서도 네. 여전히 이제 그 소비자들은 이런 통신이 필요하니까 또 새로운 기기도 사고 또 어떤 통신 요금 서비스에 대해서도 더 높은 요금제도 택하고 이렇게 해왔죠. 네. 그 결과 지금 이제 우리나라 뭐 세 개의 이동통신 회사가 있는데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을 이 R&D 투자를 해서 네. 우리가 그 통신 서비스를 더 만족할 만한 그런 그 고 퀄리티로 만들어야 될 네. 텐데
요즘에 보면 5G 서비스조차도 소비자들의 만족 수준은 상당히 높지가 않거든요. 네. 인터넷을 포함해서 우리나라가 통신 강국이었는데 사실 지금 그 세계적인 유상도 많이 실추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그러면 이렇게 그 보조금 경쟁을 못하도록 한 이 단통법을 통해서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을 이 R&D 투자로 환원하고 이 통신 품질을 상향시켰느냐,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네. 소비자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그 부작용 때문에 단통법이 시행되다가 결국에는 이건 통신사들이 이익만 그냥 더 챙겨가는, 그리고 경쟁이 그만큼 안 되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비싸게 구매를 해야 되고, 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그 통신사들에게 어떤 그 보조금 경쟁을 제한을 두던 이 단통법을 이제 폐지를 해서 네. 정말 더 이런 그 소비자들이 경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 폐지의 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뭐 한마디로 말해서 단통법이라는 게요, 통신사들이 제공할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선을 이제 정하는 겁니다. 이 이상으로는 더 소비자들에게 이 보조금을 줄 수 없어라고 시작한 거였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좀 보니까 소비자들이 아니라 통신사들에게만 이제 유리한 그런 법이 됐다라는 게 이 정부의 취지이기도 한데요. 서주영 교수님, 이 단통법이 처음 출현했을 때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누구는 새벽에 어디서 줄 서면 싸게 사고, 누구는 그냥 이런 데 지점에 가서 사면은 비싸게 산다.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근데 이게 자본주의 시장에서 좀 생각해 보면 새벽에 줄 서서 노력한 사람이 싸게 사는 것도 또 맞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단통법을 폐지하게 된다면은 또 이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노력하고 이런 사람들은 싸게 사게 되고, 또 아마 통신사들은 더 자신들이 출혈 경쟁을 하면서 이게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런 취지가 있는 거죠. 예, 단통법 전면 폐지가 되면 그 분명히 좋은 점도 있겠죠. 경쟁이 촉진되는 효과. 네.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좀 싼 값으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구입할 수 보조금을 더 있는 많이 받겠죠. 수 있는 예, 가능성. 예, 예. 지금 고물가 상황에서 통신비도 계속 오르고 있고, 네. 휴대폰 살라고만 해도 엄청나게 높은 가격으로 사는데, 그런 그 경쟁을 통해서 싼 값으로 보조금 받아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요.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통법 이거는 도입된 뭐 취지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네. 오히려 좀 부작용도 사실은 우려는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또 발품 파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좀 비싸게 살 수 있는 지금 상황도 조성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단통법이 그래서 사실 도입이 됐는데, 그게 폐지가 됐을 경우에는 그런 노인분들 같은 그런 분들 네. 이 오히려 비싸게 살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고요. 한 가지 좀 우려되는 점이 그 알뜰폰 사업자들과 네네. 같은 그 신규 사업자들이 좀 피해를 보지 않을까, 고객 이탈 가능성이 있죠. 그런 거 두 가지로 좀 보완이 된다 그러면 단통법 폐지의 순기능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상적으로 통신사업체들이 지금 이 이동통신 3사가 뭔가 그 수익을 과점화하면서 네. 상당히 배불리게 나서고 있고, 소비자들은 다양한 선택을 못 하게 되고 오히려 가격이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또 통신비 절감에도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10년 내내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네. 중소 판매 사업자들 같은 경우도 오히려 경쟁력에서 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자본력을 앞세운 대형 그런 그 판매 대리점이라든지 이 소위 말해서 이동통신 3사의 직영 대리점하고 경쟁하기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지가 됐을 때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좀 보완해야 될 대책도 좀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도 효과는 좀 있겠죠. 싸게 산다는 뭐 단말기 이런 효과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단통법 폐지가 되면 일단은 이제 판매 대리점 규모가 클수록 일종의 리베이트라고 하죠. 판매 장려금을 이통 3사로부터 좀 받을 가능성이 있고, 네, 그렇게 상한선도 되면, 없게 되잖아요. 예. 할인율도 높아질 가능성이 예. 있기 때문에 판매가 이제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은 싼 가격으로 네. 다양한 상품들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수 교수님, 뭐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통신사들도 이때까지 너무 편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이통 3사들도 치열한 경쟁을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보조금도 늘어나게 되겠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이게 이제 포함되어 있으니까 단말기도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이 흐름은 맞는 거죠? 네, 우선은 뭐 이 통신 서비스라는 게 그 뭐 단말기가 없으면 네. 그 통신 서비스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그 통신 서비스와 이제 그 단말기는 굉장히 결합된 그런 네. 상품으로서 소비자들이 이제 그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이 시장의 특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이동통신 3사가 있는 이 시장이 이 과연 경쟁이 잘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냐 했을 때 네. 3개 정도의 그런 기업이 경쟁하는 시장을 우리는 보통 이제 경제에서 이제 과점 시장으로 보고 네. 이 과점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급자의 수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벌써 독점력 시장의 영향력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그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이게 곧바로 어떤 그런 경쟁이 좀 가열되기 시작해서 소비자들이 그 가격이나의 혜택을 볼 수 있느냐 했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좀 그 미지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까지 이렇게 경쟁이 어느 정도 좀 안 되고 있다가 경쟁이 이제 더 심화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건데 예. 이 3개밖에 없는 회사들이 뭐 담합은 하지 않더라도 예. 담합은 이제 금지되어 있으니까 못 하겠죠. 하지만 서로 좀 눈치를 보면서 어느 정도의 그 지원 폭들을 좀 조정해 나갈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통신 품질에 관한 겁니다. 사실은 이 이동통신 서비스가 저도 이제 소비자로서 느끼는 건데 어디에 가면은 뭐 통신이 좀 이렇게 두절된다든지 아니면은 그 어떤 통화 그 뭐 소리가 좀 더 음질이 좀 나빠진다든지 뭐 저도 이제 웬만큼 이제 어느 정도 뭐 성능이 좋은 그런 기기를 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통신 품질 자체에 대해서 불만족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통신 3사들이 좀 더 이 품질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좀 바람이 있고요. 네. 그래서 결국 품질로서 더 좋은 그런 서비스를 하면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은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는 걸 좀 강조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 가격 경쟁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단통법이 폐지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보조금을 좀 더 늘리겠죠. 네, 뭐 그래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네. 정도는 소비자들을 좀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인데 아까 이제 소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고령층이라든지 어떤 이런 그 정보를 잘 탐색해서 정말 최저가를 선택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분들하고의 어떤 이런 좀 그 어떤 유불리의 차이가 또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좀 잘 좀 고려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현재로 취하면은 한 23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가 맥스입니다. 그렇죠? 지원금 자체가. 근데 앞으로 그게 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까지 통신사들이 경쟁하면 치열할 수가 있는데 방금 이제 우리 최 교수님은 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경쟁할 때 통신사들끼리 또 담합하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뭐 또 다른 차원에서 좀 감시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이제 성지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이죠. 누구는 그런 정보를 알아서 좀 더 싸게 사고 누구는 또 못 사고 못 사는 쪽에 이제 어르신들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소재 교수님. 왜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거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 대부분의 소비자들을 위한 그 보조금 지원을 자유로 하는 조치는 뭐 우리가 받아들이는 걸로 기정사실을 하고요. 그래야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보 탐색에서의 취약계층, 네. 좀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위한 배려 정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따로. 예. 네. 거기에 이제 플러스 이제 그 신규 통신 사업자나 알뜰폰 사업자들 네. 이런 사업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지원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한 거죠. 네. 특히 최근 들어서 좀 관심이 있는 게 이 할인 정책인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선택 약정이라는 거하고 공시지원금이라는 게 있죠. 네.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 두 개의 혜택을 다 못 받거든요. 네. 하나를 택하게 돼 있는데 공시지원금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통신사별 또 휴대폰 기기 모델별로 해가지고 그 할인 혜택 받는 그 기기 지원금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뭐 비싼 그런 신제품을 구입했을 때 그 거기에 상응해서 이제 어떤 지원을 받아서 할인 혜택 받는 그런 서비스고요. 네. 선택 약정이라는 건 우리가 소비자들이 매월 사용하는 여러 가지 통신사 기본 요금제에서 25% 정도 할인받는 제도예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단통법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선택 약정은 계속 존치시키려고 정부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존치시키게 되면
순기능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요거를 이제 그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그 제도를 그 이관시키는 쪽으로 해서 네. 존치를 하려고 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겠냐면 보통 이제 통신 그 무제한 요금제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공시지원금에 대한 서비스 이용이 좀 유리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비교적 그 무제한 서비스가 무제한 요금제가 아닌 어떤 특정 가격대의 서비스 이용하는 좀 저렴한 요금제 이용하시는 분은 선택 약정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요거를 잘 매칭을 시켜가지고 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네. 정부가 제도적으로 좀 운영하는 게 필요하고요.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알뜰폰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네. 지금 말 그대로 선택 약정 이용하시는 분에 대해서 요 할인율을 조금 더 그 싸게 그러니까 높게 좀 적용시키는 거예요. 할인율이 25%인데 그걸 좀 더 반영해주게 되면 네. 오히려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용을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알뜰폰 시장 사업자들 같은 경우도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이동통신사 3사랑 경쟁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정부가 이런 알뜰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한테 조금 더 할인 혜택을 주면서 알뜰폰 사업자들이 그 신규 고객 유치하거나 또는 그 기존 고객이 이탈하는 거를 상당히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단통법 폐지라는 큰 그 흐름에서 이런 그 어떤 그 통신 사업자, 알뜰폰 사업자, 그다음에 노인 그런 또 분들에 대한 그 배려 네. 이런 정책이 보완된다 그러면 분명히 순기능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 교수님 이 부분 더 한번 좀 논의를 해보죠. 이제 네. 단통법을 폐지하는 이 부분 여기는 좀 여야도 어느 정도 많이 합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될 경우에 첫 번째 걸리는 것이 정보의 비대칭성들. 이제 어르신들이 이런 혜택 못 받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네. 또 알뜰 사업자들은 현재는 근근히 지금 막혀 있는 보조금 때문에 이통삼사랑 대응을 하는데 네. 이게 완전히 풀려버리면은 지금 알뜰폰 사업자는 고사하는 것 아닌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떤 해법들이 있을까요? 네. 이게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단말기를 구입해야 되고 또 이제 그 통신 서비스에 대한 통신 요금을 이거 내야 되는 결정해야 그 구조다 되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이 보조금 자체를 그 예를 들어서 통신 요금제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연동해서 많이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뭐 많은 기기 할인 보조금을 주면서 좀 더 높은 그런 그 요금제를 쓰도록 이렇게 유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그러겠죠. 네, 그래서 네, 네. 사실 그런 그 요금제와 단말기 최종 구입 가격의 어떤 유불리를 계산한다는 것이 사실 지금 현재 그 요금 체계가 상당히 복잡하고 일반인들이 좀 더 쉽게 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런 요금제를 좀 더 단순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게 복잡할수록 오히려 그것이 정말 이게 나에게 적합한지를 잘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떨어뜨린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럼 요금 체계 자체를 좀 더 공시도 투명하게 하면서 그 요금제에 따라서 어떤 서비스가 주어지는지 그거를 좀 이렇게 단순 명료하게 좀 체계화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보조금을 아마 이제 눈치 보면서 이거를 이제 뭐 아주 대폭 보조금을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는데 네. 이제 그거에 대한 배경이 뭐냐면 사실 요금제라는 것도 이 원가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정부가 이런 그 과점 체제로 있는 이 통신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어떤 비용을 좀 더 투명하게 잘 선명하게 좀 그 살피고서 거기에 따라서 요금 체계와 더불어 이런 그 단말기에 대한 더 보조금 제도를 좀 같이 잘 이게 또 실제로 좀 더 그 정책 효과, 이 제도를 폐지하는 그 정책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좀 세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정보 비대칭 말씀 주셨는데 정말 이제 그 문제가 많이 좀 심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보를 탐색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차등이 주어지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시장은 분명히 그 어떤 연령으로서 가격 차별이 가능한 시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격 차별이라고 한다면 이제 소비자의 어떤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우선은 이 정보 탐색에 있어서 고령층과 아니면 이제 젊은 세대 간의 그런 정보 탐색 역량의 차이가 있는 것이 좀 확실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그 고령층에 대해서
이 정보 탐색이 어려운 걸 감안해서 좀 더 이 차등적인 그런 가격을 좀 제시하도록 하는 것도 한번 좀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예 예를 들면은 이제 고령층일수록 그런 어떤 보조금의 폭을 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그 요금제와 연동했을 때도 지금 이제 사실 고령층 분들이 어떤 비싼 요금제를 쓸 수요는 사실 많지는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합리적인 요금제와 함께 어떤 저렴한 그 기기 구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 고령층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고령층이랑 누구나 알 수가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접근도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서 교수님, 어르신 요금제와 어르신들은 평균적인 좀 뭐 할인을 그냥 픽스하는 건 어때요? 고정하는 거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지금 제가 그냥. 조금 최철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좀 보완드리고 싶은 게 단통법 취지 중에 하나가 사실 투명한 가격 정책이었거든요. 근데 투명한 가격 정책이 잘 실효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폐지가 되면 더 오히려 그런 취지가 무색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 요즘 보게 되면 금융 이런 서비스에서 비교 공시 서비스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원가 공개를 안 하는 시장이 다시 통신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신 3사가 가격 체계가 대체로 비슷하거든요. 5G 요금제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원가 공개에 준해서 여러 가지 그 소비자들이 어떤 서비스가 가장 이제는 가격 차별성이 있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게끔 이런 가격 비교 공시 서비스를 좀 의무화하는 조치도 한번 도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단말기 원가 공개 문제가 또 덧붙일 텐데. 그것도 마찬가지 얘기인데요. 근데 사실 단통법이 도입이 됐는데 투명한 가격 정책에 원래 취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정책의 취지가 얼마나 달성이 됐는지 사실 의문이거든요. 근데 단통법 폐지가 되게 되면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앞으로 또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별도로 정부가 단통법 폐지와 무관하게 이런 그 소비자들을 위해서 가격 비교 공시하는 제도가 도입이 된다 그러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이제 발품 팔아가면서 내가 그 정보 탐색하는데 비용도 좀 덜 들 것이고 나중에 비싸게 샀을 때 억울함도 좀 덜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투명한 가격 정책, 요 할인 보조금 어디가 가장 싸고 이거를 좀 월별 또는 분기별로 공시하는 제도가 도입이 된다 그러면 단통법 폐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폐해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성지도 좋지만 그 뭐 전체적으로 한번 크게 한번 가격 공시를 하게 되는 뭐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지나갔더라도요. 어느 정도까지 할인을 받았었는가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좀 알게 되면 많이 좀 깨닫게 되는 자체도 크게 각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통신사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이제 취지를 하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동통신 3사가 사실은 이 과점 체제거든요, 우리나라. 근데 사실 이게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은행 산업에 대한 과점 해소에 정부가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이동통신 3사 같은 경우도 지금 과점 체제가 있다 보니까 알뜰폰 사업자가 나오면서 사실 매기 효과가 좀 있었는데 이 시장을 좀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단통법이 그동안에 기여를 못했기 때문에 뭐 소비자 어떤 선택권 입장에서 이런 제도 폐지가 됐는데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이 통신시장 과점화 해소를 위해서도 정부가 계속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교수님 뭐 짧게라도. 우선은 뭐 이 시장이 이제 그 과점 시장인 게 이제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 통신 서비스라는 게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그 주파수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신사들은 그 주파수 이용에 대한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통신 서비스가 어떤 무형의 주파수 이게 뭐 누구의 재산이냐 했었을 때 이건 뭐 어떤 누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고 그냥 이용권만 있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부가 사용할 수 있게 허가를 내주고 이런 어떤 이 공공적인 뭐랄까요 어떤 뭐 재산, 이 자산을 가지고서 사업을 하는 이 시장에 대해서는 좀 더 어떤 정부의 영향력이 좀 발휘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가격 공시는 정말 급히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주신 두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이죠. 바로 2월 9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명절이라는 반가움보다 이 물가에 대한 걱정부터 더 크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정부가 얼마 전이었죠. 다가오는 설 연휴 물가 안정과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둔 2024 설 민생 안정 대책을 공개했습니다. 다음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바로 이 정책, 설 민생 안정 대책 어떤 지원과 혜택이 있는지 전반적인 내용 저희가 꼼꼼하고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